세상을 덮고 볼거리나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어중이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낭자판 코너입니다. 와. 유난히 뜨거운 올해 여름, 여러분의 마음을 몰래 훔쳐간 자가 바로 밀수입니다. 아, 몰래 훔쳐갔군요. 몰래 훔쳐갔습니다. 그 말투가 네. 왜 그러죠? 몰래 훔쳐갔으면 이거 뭐 하는 거죠? 맛이 갔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밀수입니다. 밀수. 네. 네. 네, 밀수 영화 이제 이거 검색한다고 치시면은 밑에 그거 먼저 나오죠. 그 뭐죠? 밀수나 사회 문제 전화번호 이렇게 신고하는 마약 신고는 뭐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밀수 사이트는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 사이트. 아, 네네. 네. 그래서 밀수는 사회에서 근절돼야 되는 탈세입니다. 네. 아, 네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CPD 얼굴은 압수되어야 되는 사회를 향한 폭력입니다. 아하, 그렇죠. 알지. 너무 위험하죠. 압수해서라도 갖고 싶은 그런 얼굴. 미쳤군요. 더우면 덥다 그러세요. 미치지 마세요. 알았죠? 김숙분 네네. 얼굴은 폐기. 그렇습니다. 네. 폭력 그 자체 압수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금수 그리고 쓸 수 없는 어딘가를 가진 우리 CPD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등 이제 집에서도 쓸모없는 우리 김숙분 고맙습니다. 자, 밀수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독 네. 유승환, 이제 각본에도 이제 유승환님과 이제 여러 이제 각본가님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특이하게 이제 또 음악은 또 요 가수 장기하 씨가 맡으셨습니다.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제작사는 대한민국의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제작사. 요거는 이제 유승환 감독님이 만든 제작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인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외유내강은 이제 사실 그 처음에 짝패 만들려고 이제 박찬욱 감독 모호 필름 찾아갔다 퇴짜 맞고 씨발 그럼 내가 한다 그래서 만든 제작사라고 합니다. 아, 씨발 내가 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박찬욱 감독님 맨전 앞에서 그럼 내가 한다. 씨발 내가 한다 그랬대요. 대본을 패대기 치면서 이 감독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서 씨발 아니, 나 안 해. 그러면서 옛날 유승원 감독이 내한테 왔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 씨만 내가 한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릅니다. 네. 네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아무튼 이제 외유내강에서 만들었고 네. 외유내강에서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바도 그렇습니다. 있고 이제 뭐 엑시트도 네. 재밌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작품들 많이 만들고 있고 네. 일단 촬영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서 조금 이제 네. 개봉안에 살짝 걸렸죠 보니까. 맞습니다. 아마 네. 또 이제 또 코로나가 이 빌어먹을 코로나가 중간에 또 껴있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아하,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영 길이가 이제 총 129분, 2시간 9분 3초, 뭐 쏘쏘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는 약 175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이 이 여차여차해서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다 됐죠. 그렇죠. 이미 350만이 넘은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네. 이미 300만 넘어가서 요 추세를 보면은 뭐 무난하게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네. 네네. 뭐 아무튼 이제 2023년 7월 26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뭐 네. 다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유승환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네네. 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뭐 실화 뭐 캐릭터 바탕이라보다 그냥 이런 밀수가 그렇죠. 이제 옛날 이제 요 70년대 전두환 시대에 이제 좀 횡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티브를 따다가 이제 만든 영화. 실제로 뭐 부산이나 네. 부산 인근 해역에서 이제 해녀들이 실제로 뭐 밀수에 가담을 했던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오래전부터 조금 네. 영화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감독님이. 그리고 네. 또 이제 전두환 시절에 이제 또 음.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밀수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 밀수와의 전쟁 비슷하게 해서 밀수가 못하게 이제 좀 단속을 심하게 이제 조금 했다고 해요. 이제 네네. 밀수와의 전쟁은 뭐예요? 뭐 물에 보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막 해녀복. 자, 공모 들어가자! 해녀복 입고. 자. 손으로 들었어. 물속에서 물건을 건진다는 사실을.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노래한다고 참. 네, 아무튼 뭐 요거 이제 뭐 전체적인 시놉시스는 겁니다. 이제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이제 군천 가상 어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서해안에 있는 이제 가상 어촌인데 뭐 요 군천에 네. 이제 화학 공장 들어서면서 이제 해녀들이 이제 조금 일자리를 잃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밀수하다가 좆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등장인물은 이제 조춘자 역의 우리 김혜수 배우님. 네. 뭐 말해 뭐 합니까? 그렇죠.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진숙 역의 이제 염정아 배우님. 이분도 뭐 말해 못 합니까? 네네. 이 두 분이 너무 이제 연기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넘치시는 두 분. 말해 못합니까가 아니고 그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신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여성 배우님이시죠. 너무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 비밀 아니에요? 업계 비밀 같은 거. 나 여성 배우인지 몰랐는데. 나 안 들은 걸로 칠래요. 네 대회인데. 안 들었습니다. 아, 저는 전 모릅니다. 네, 많이 준비해왔군요 방송을. 네네. 뭐 아무튼 염정아님은 뭐 스카이캐슬에서도 이제 굉장히 맞습니다. 두각을 나타내셨고 그 네. 뒤에 이제 또 뭐 백만이라는 이상한 영화에도 한번 어허! 출연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네. 약간 원래 이제 뭐 스타 배우시긴 하셨지만 이 약간 카메오 같은 거 많이 하셨는데 그죠? 네, 그렇죠. 범죄의 재구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조금 조연으로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역할 많이 하셨는데 네.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되게 비중 있는 역할 되게 오히려 많이 하시는 것 최근에 같아요. 전성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 막그 나영석 PD 그 예능도 같이 하셨고.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삼시세끼. 네. 네. 그리고 이제 권필삼 권상사 역의 조인성 배우님. 네. 너무 잘 생겼어요. 네. 진짜 잘생겼죠. 그리고 이제 장만석 잔돌이 역의 이제 박정민 배우님. 배우들 다 훌륭하네요 정말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춘 계장 역의 이제 김종수 배우님 역할을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옥분 고마담 역의 이제 고민씨 배우님. 박수! 이건 박수 쳐야 돼. 자, 이제 제가 이제 또 더 안 덧붙여도 알겠지만 인스타를 팔로우했습니다. 이미. 이런. 데스노트. 죽음의 픽. 너는 스타가 될 것이다. 이럴 수가 있나. 여기까지군요. 우리 고민 씨 배우. 아직 몇 작품 하지 못했는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고민 씨 배우님. 네. 스위트홈에 나왔던. 그죠? 맞습니다. 우리 고민 씨 배우. 스위트홈에서는 잘 모르겠었는데 뭐 거기서도 그래요? 뭐 그때도 예쁘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 예쁘긴 했는데 캐릭터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요거 이제 3주간 이제 텐트풀 영화 한국 영화 4편 블록버스터가 개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장 먼저 개봉한 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요거 이제 아무래도 유승환 감독님이 이제 이 전작이 이제 모가디슈는 아무래도 희한하게 코로나 시국에 대작이 갑자기 하나 엄청나게 터져버렸죠. 와, 그 맞습니다. 뭐 흥행은 뭐 그렇게 뭐 코로나 시국이라 엄청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초성공했다. 그래서 약간 요번에는 좀 많이 잘 됐으면 했는데 잘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서 이제 좀 맞아요. 다행인 느낌이 좀 네네. 있습니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총 360만 들었군요. 예, 모가디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네네. 뭐 400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고 500만도 충분히 갈리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우리 유승환 감독님의 밀수 그리고 해수누님 저희가 한번 핥아보도록 하지요. 네. 네. CMPD의 영어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김배수 배우 말고는 뭐 별로 설명한 거 없었는 것 같네요. 예.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염정아 배우는 그래도 스카이캐슬까지 얘기했는데. 배우를 떠듬 소개하는. 새. 새. 바다니까 갈매기.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캐릭터가 좀 많기는 하지만 네. 뭐 CPD가 소개하는 게 딱 그만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캐릭터나 아니면 주연은 딱 그만큼이었던 것 같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뭐랄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매니아이기 때문에 볼 생각은 그렇죠. 없었고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혐오가 아주 굉장하죠. 네네. 해모는 아니고 뭐 몸에 안 좋은 걸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나온지도 몰랐어요. 나온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트레일러도 안 보고 포스터도 안 보고 근데 오. 다음 주가 저희가 뭐 밀수다 그래가지고 보러 갔는데 음. 사실 저는 좀 쿰쿰한 거 생각했거든요. 아, 네, 느낌은 뭐 바다 이야기라 그러길래 범죄 스릴러 약간 그런 거요. 깜깜한 밤에 뭐 이렇게 또 마약 배신하고 물론 네.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네, 약간 그쵸. 뭔가 네. 느와르 같은 느낌. 그쵸, 맞아. 난 느와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해적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해적.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옛날 느낌, 레트로한 느낌도 나오고 좀 신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을 겨냥한 전형적인 재밌는 영화구나. 아 맞아요. 그래서 좀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영화 처음에 그렇군요. 시작을 하면서. 네네. 네. 경계심까지 가지고 영화를 봐야 돼 이거는. 아니 나또 그건 줄 그저- 알았어 진짜. 그저 그 뭐 제작사 배급사의 그 태극기만 보였다 그러면 일단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 되는데 또 사람 물에 던지고 시작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는. 네네네. 그런 게 아니라 좀 재밌게 깨 발랄하게 시작을 했다. 네.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다음 뭐 좀 뭐랄까요? 좀 되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 물고기만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활 터전이 그런 황폐화되면서. 황폐화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길.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뭐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밀수로 갚아낸다. 맞아요. 네, 사실 뭐 사회에 대한 복수도 아니고 그 공장에 대한 복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이 끝까지 땀 흘리면 해야 될 수 있는 거는 살아남기 위한. 네, 맞아요. 절박한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는 굉장히 가볍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되게 무서운 일이죠. 비장한 네.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죠. 그죠? 그렇죠. 이야기를. 네. 근데 그러면서 그 해녀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생활이 좀 피고 돈을 많이 받고 뭐 좋은 옷도 사고 뭐 그렇게 뭐 다방도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뭐 전형적으로 보기 좋았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그러면서 좀 약간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해녀만 나오지? 해남은 없나? 약간 그런. 굉장히 그거 같네. 약간 만화면 없나 마녀만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네. 해남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해남 같은 경우 이정환 이 포인트 가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이 소리 하고 싶어가지고 저거를 돌아 이렇게 왔네. 아유 진짜. 10분 거의- 버텼다. 거의 빌드업이 뭐 바르셀로나급입니다. 스케츠인 10분 줄. 버텼다. 후방 빌드업이. 네네. 오래 버텼다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정환의 까만 피부가 또 이게 상징적인 게 공식 네네. 설정상으로 그 서핑보드를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바다에 친숙하다. 해남의 자격이 있다. 음. 그렇다. 안 나온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녀의 반대말은 해남이 아니라 카이난이군요.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근데 그거는 약간 웃기자 그런 얘기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뭐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랄까 이게 PC적이다 아니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남자 캐릭터 하나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오히려 더 PC했을 것 같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좀 있었으면은 좀 더 좀 캐릭터가 왜냐면 왕언니는 이미 춘자지만은 그 왕언니한테 깨갱 밟히는 막내가 뭐 남자였다 약간 그런 식이었으면 좀 더 재밌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남자 막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성애자가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PC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70년대 한국에서 못 살았어요. 그거 티 내고 댕겼다가는 맞아 죽었을 것 아니지. 같은데. 티 안 내고 몰래 숨기는데 나중에 들킬 위기에 이제 언니들이 구해주는 거지. 보호해주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만 해도 PC에 굉장히 내가 PC하군요. 절여지면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정환부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정환부터 사과드리고 네. 뭐 하여튼 영화 자체는 그렇게 해서 좀 신나게 보고 왔어요. 신나게 보고 왔고 사실 뭐 좀 에어컨 뭐 시원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바다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저는 사실 영화관에서 봤던 가장 시원한 영화를 꽤 옛날이죠. 제 대학교 때 났던 그런 지구 이상기후 때문에 눈보라 갑자기 치는 투마로우. 투마로우. 네네. 자연재현한 영화. 이거 진짜 시원하게 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다음에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여름에 나오면은 정말 좋아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시원하다 영화가. 그래서 오랜만에 좀 그런 거 좀 다시 한번 느꼈는 것 같은. 나도 근데 이거는 진짜 공감 가는 게 바다가 많이 나서 그런지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시원하게 상쾌하게 봤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네. 뭐 이게 산이 많이 나와도 사실 좀 시원하지만은. 네네. 이 푸른빛 많이 나오니까 진짜 영화 시원하더라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약간 좀 뭐 소래 눈에다가 맨솔 하나 딱 먹는 그런 막 민트 초코 느낌. 폭발하는 거 아니야? 소래 눈은. 시원하게 뭐 보고 왔다. 그 멘톨에 콜라 부은 것처럼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터졌다. 속에서 상큼하게 터져볼래? 약간 그렇게 됐다. 네네.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네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우리 신PD 또 영화 어떻게 보고 왔습니까? 제일 먼저 보고 왔죠. 네. 그렇죠. 저는 영화
존나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뭔가 얘를 약간 순수하게 재밌다라는 느낌은 되게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네. 사실 이제 올 여름 이제 텐트풀 영화 이제 뭐 총 6편인데 어쨌든 그 중에 블록버스터 한 4편 중에 이제 제가 현재 3편을 봤는데 네. 그 중에 제일 흥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죠. 더문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 더문 씨발. 네. 아무튼 장점은 그냥 재밌었다. 뭐 그런 거고요. 네. 뭐 사실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약간 계속 쭉 잘 오다가 이제 군함도에서 한번 자빠진 적이 있잖아요, 살짝.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살짝. 자빠지고 그 뒤에는 이제 한번 자빠진 충격으로 이게 약간 너무 진지를 빨고 모가디슈 같은 되게 웰메이드 영화를 만들어 버렸잖아. 맞죠.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유승환 감독 스타일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어쨌든 잘 만들어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은 확실하고 그래서 모가디슈를 보면서 이 형님이 이제 이쪽 노선으로 이제 정하셨나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런 거 있죠. 돌아왔구나 오태식이가 아니고 돌아왔구나 류승환이 약간 그런 느낌. 돌아왔구나 류승환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 작전 형은 나가 있어. 씨발 더문만 존나 패는 거. 씨발 더문은 존나 패야 돼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어지간했는갑네 영화가 진짜. 어지간히 빡쳤어요. 네. 아무튼 제가 유승환 감독님의 짝패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맞아요. 그게 이제 그때쯤 이제 유승환 스타일, 그 유승환만의 또 스타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맞아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스러우면서도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어. B급 정서. B급 그죠? 정서 그런 것들. 뭐 약간 또 반농담처럼 이제 충무로 액션 키드 뭐 그런 식으로도 불리셨었는데.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짝패 시절 스타일에서 지금은 뭔가 이제 조금 더 완성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무림의 이제 사파의 이제 신진 고수여서 되게 신진 고수였는데 이렇게 막 이제 한번 자빠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파의 신진 되게 후기지수라고 하죠. 그랬는데 네. 이제 막 정파의 무공도 한번 이렇게 정파로도 갔다가 이게 이제 저기 이런 해외 이런 이제 요런 군데 돌면서 몽골 이런 데 돌면서 이제 궁술도 배워보고 막 이런 걸 하고 이제 한두 번 쳐맞고 이제 좀 성숙해져서 약간 자기류가 완성된 느낌이야. 그렇군. 자기 문파가 완성된. 자기류의 이제 뭔가 그런 게 완성돼 있는 그런 느낌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하던 느낌, 그러니까 옛날 짝패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개연성 이런 건 사실 뭐 없다고 보면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네. 길 지나가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비보잉 하면서 발로 때리고 막. 너무 짜릿하지, 너무 짜릿하지. 진짜 재밌는데 개연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집에서 삼촌들한테도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유승환 감독 직접 연기도 했던. 야구부는 진짜 야구 빠따 갖고 야구공으로 때리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너네는 집에서 삼촌들한테도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삼촌 없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은 의미로 더 쿠엔틴 타란티노스러워졌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근데 사실 처음에 저는 요 영화 줄거리 시놉시스만 듣고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케이팝 무비 스멜이 이제 케이팝 무비는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한국식 그 예를 들면 판을 키운다거나 이 선수가 입장한다거나 선수 입장. 수영 선수 입장. 자기 소개를 한다거나 한 명씩.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제 해녀 1번 입장하면서 이제 여기 1번 해녀는 이 해녀들 중에 가장 오래 잠수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해녀 2번은 이제 물길을 잘 읽어서 이제 항상 이제 수영을 빠르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올까봐 존나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인데 그렇게 안 하겠지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게 안녕 있어. 나는 군천 바다의 나침반. 조춘자라고 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씨발. 그럼 옆에서 씨발 동성명은 무슨 동성명 막 이러고. 김혜수가 그 대사를 하면 딱 어울리거든 진짜로. 옆에 애 하나 서 있는 거야. 쟤 뭐해? 쟤 수영 못해. 튜브야? 이러면서. 쟤는 대신 배 운전을 존나 잘하는 애가.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역할 분담이 돼 있잖아 원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다 진짜.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었어요.
진짜 다리가 달달달하더라고. 손톱을 깨물었나요 혹시?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 막 김혜수랑 등장하는데 왠지 그런 장면 나올 것 같은 거야. 막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정말 기우여서 다행이었다 정말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보고 나면은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들다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존나 페미니즘 영화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 맞아요. 대놓고 좀 볼 때까진 몰랐는데 보고 나서 생각해볼까 이거는 존나 완벽한 바비를 능가하는 페미니즘 여성 서사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뒤에서 또 할 얘기가 좋습니다. 있어요. 바다에 가서 밀수를 하고 초페미가 돼서 돌아와라. 해녀 17과 해녀 18을 흡수하고 초해녀가 초해녀가 되어 돌아오. 왜냐하면은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느려지고 이제 저항을 받잖아요. 그 약간 중력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초페미가 되어서 돌아온 해녀들의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 해녀 17이 이제 크리링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해상 하나를 더 줬다고 해서 내가 널 좋아할 것 같아. 결혼. 또 보자. 이러면서 경매와 입찰의 방 이런 데 가가지고 그만 제발. 평상시대로 죄송합니다, 화면 여러분. 중독이구만요. 네네네. 늘 그렇듯 여느 때의 화면 중독이다. 네, 아무튼 어쨌든 정말 재밌는 영화였고 좀 더 자세한 네. 얘기는 뒤에서 계속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신PD랑 감성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류승환 감독님은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도 독보적인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평소에도 생각해왔고, 근데 나는 신PD는 약간 모가디슈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나는 어느 순간 스리슬쩍 색깔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솔직히. 그런 게 있긴 있었죠. 약간 사회 문제를 좀 건드리면서 영화 그런 것 주제의식도 그렇고 영화 스타일도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 이게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류승원 감독님 작품도 대부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란작문 대작전이라는 영화 굉장히 맞습니다. 좋아해요. 제가 저도 저는 좋아합니다. 짝패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 진짜 제 인생에서 모든 영화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 그렇군요. 작품이 약간 그 마루치 아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죠. 바이칼 스멜도 나고 어쩐지 고저선 냄새가 살살 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데, 근데, 아란장군 대작전 이 영화 포함해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짝패, 다치마리 이런 작품들 보면은, 예전 작품들은 소위 말해서 B급 정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잘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 작품 중에서는 베테랑도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부당거래 때부터 좀 해가지고 약간 개인적으로 정확히는 베를린부터죠. 구남도 모가디슈 같은 작품들은 전형적인 좀 메이저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 그죠? 아니면 메이저 대중 상업 영화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PD 얘기한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그리웠던 류승환 감독님의 B급 정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돌아왔구나, 짝태식이. 그죠? 약간, 진짜 B급 정서가 가득 담긴 장르오락 영화가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반가웠고,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일단, 배우진의 캐스팅과 각 배우들의 연기들,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좋았고요. 네네. 각 캐릭터들의 개성이라든가, 매력들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어떤 군상극이라든가 케이퍼 무비, 하이스트 무비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영화들이 반복하는 실수들, 역할 분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피해가는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 이야기 플롯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 갔던 주인공이 다시 고향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없는 동안 변한 어떤 고향의 분위기 그리고 변절한 친구를 다시 한번 혼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신PD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짝패하고 굉장히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그런 없지 않아 있었어요. 느낌적인 느낌? 맞습니다. 짝패가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고 맞습니다. 인물들 간에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들 숨겨진 서사들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다 영화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주인공인 조춘자하고 그죠? 누구죠? 진숙이? 진숙이. 진숙이하고의 어떤 그런 약간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거기에 또 장도리가 엮여가지고 중간에서 그죠?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류승환 감독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많이 그러니까 막 액션씬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지 않았어.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아주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작에서 모가디슈잖아요. 네. 확실히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야기다 보니까 액션씬을 되게 부각시키지는 못했거든 그 작품에서는.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뭐 양으로는 많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류승환 감독님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줄게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죠? 모가디슈에도 그래도 살짝 넣고 싶었는지 그 둘이 그렇죠. 싸우는 장면 한 번 딱 나오잖아. 맞습니다. 쓸데없이 조인성. 퀄리티 있게 싸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맞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좋았고요. 특히 네. 그 조인성의 호텔 액션씬, 그죠? 그럼요. 그리고 너무 좋았고, 조인성이 이때까지 깡패나 뭐 액션 연기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 뭐 비열한 거리나 이런 작품들에서도 뭐 깡패라든가 액션 연기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영화에서만큼 매력 있는 액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좀 보여준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액션과 캐릭터가 좀 돋보였어요, 이번 영화에서. 그리고, 일단, 씨발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 나 근데 좀 약간 어떤 의미로는 성의가 없다 그럴까. 그냥 맞아. 너무 어느 날에 그 잘생겼던 조인성을 그냥 권상사라고 앉혀놓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얼음 깨는 칼 있잖아 쳐들어왔을 때 그거 들고 막 싸우다가 피 흘리면서 고개 살짝 들면서 씩 웃는데 예고편에서도 공개됐던 그 장면이요. 그렇죠. 없는 캐릭터의 서사도 생겨버려 이게. 얼굴이 개연성이다. 개연성이야 얼굴이. 베트남 가가지고 어떤 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그 얼굴 그 미소 한 장면에서 그냥 다 느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그만. 여자 좋아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해녀들 잠수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뭐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영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뭐 액션이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액션이죠. 액션이죠. 그죠? 그렇죠. 실제로 그 바닷속에서 액션 장면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들이 이때까지 잘 없었잖아, 한국 영화에서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요즘 하면 특집할 때도 좀 뭐 디즈니 플러스 마블 작품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해졌다라는 생각 좀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스타워즈 시리즈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시도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영화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필요하거든 사실은.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6m 정도 되는 어떤 잠수풀을 제작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잖아. 이런 것들 기존의 한국 영화판에서 하지 않았던 시도들, 그러니까 새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들, 막 그런 것들 시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범죄물 예를 들면 이런 밀수품을 옮기거나 하면은 사실 서울대 작전이 떠오르거든요. 서울대 작전. 내 앞길 좀 막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뻔해. 차로 실어 옮기거나. 그래서 주인공이 맞아. 운전을 잘해야 되거나. 그런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해녀들의 얘기란 말이야. 맞아. 해녀라는 어떤 그 주인공들의 직업을 여기다 직업죠. 이게 부분들. 그리고 특히 바닷속이라는 부분을 사운드를 비우는 편집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더욱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바닷속이라는 느낌을 극대화시키면서 관객들한테 더욱 몰입감을 선사하는 부분, 이런, 네. 기술적인 부분들도 되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솔직히 그냥 좀 이따 얘기를 더 나눠보겠지만, 완벽한 영화냐 하면은,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지만, 장르물, 혹은 상업 오락 영화로서, 다양한 연령이 극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고,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였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고 왔어요, 저는. 네네. 네. 뭐 다들 그냥 뭐 평균적으로는 뭐 시원하게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이제 한 번은 좀 뭐랄까 위기가 있어야 되니까는 저는 네. 그 부분 가는 데 있어서 속도감 빠르게 지나간 것도 좋았어요. 그렇게 맞아요. 밀수를 이렇게 너무 이게 승승장구 그냥 무슨 어, 부업처럼 시작했는 게 이제 막 네네. 돈도 되고 너무 편하게만 가다가 이제 맞습니다. 한번 이게 빠그러지죠. 맞습니다, 빠그러지는데 이게 맞습니다. 한 번에 순식간에 굉장히 크게 위기가 되면서 맞아. 나도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 초반 전개가. 네. 네네. 저도 그 막 이렇게 처음에 배 막 그런 뭐랄까 그 밀수 단속 하는 거 배우면서 뭐 약간
좀 약간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당탕탕. 우당탕탕 어. 대충 그냥 깡패가들 벌금 좀 때려 맞고 네. 뭐 아니면은 깡패들 아, 개입해가지고 아니에요. 좀 두드려 네, 맞고 그래서. 부사지고 그죠 그 그렇죠. 정도. 어.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막 저기 시키는 음. 대로만 했어요. 약간 뭐 그렇게 음. 내고 그냥 뭐 감옥 좀 가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사망 사고 나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갈아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냥. 와. 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애들 뭐 잡혀가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춘자문 도망을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참 그 자기 해녀의 스킬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도망을 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그거였는데 진짜 먹고 살 길이 그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확 전개가 되니까 네. 그 이제 이 전체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바다라는 공간 그리고 해녀라는 어떤 직업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름답고 바닷속에서 일하시면 좋겠다 아름다우고 예쁜 거 많이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생존의 터전이라는 느낌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와닿았어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꼭 그러니까 그렇죠. 꼭 밀수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위기감들 굉장히 잘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번 한 건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한 건이 정말 잘하면 되는데 그 위기감이 되게 큰 거였죠. 금을 밀수를 해야 된다. 맞아. 그게 영화를 보면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막 그 전에도 이제 그 엄선장 같은 경우는 안 한다 그랬는데 한번 꼬여내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속이고 몰래 속이고 춘자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금 같은 얘기는 안 했었는데 어. 그거를 근데 툭 던졌었잖아요. 이런 거 괜히 이런 작은 마을에서 얘기했다가 소문 돌면은 일이 심각해진다 그랬는데 그거를 뭐 뒤에 얘기지만 앞으로 되고 장돌이가 맹한 캐릭터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그 아버지 일은 진숙이가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저는 솔직하게 별로 그렇게 심각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좀 이따가 나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이제 살아남았다 생존했던 해녀들하고 이제 장돌이하고 이렇게 한 몇 분 사이에 만나면서 춘자가 진짜 내추럴본 써노보 비치가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진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빠가 배 가지고 있는 선장님의 딸 막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유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렇죠. 해녀들하고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막 어시장에 있는 막 그런 거 막 끌고다가 막 팔고 막 어부들 옷 빨래주고 막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는 장면이 빠르게 확 이렇게 전개되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숙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자기 이제 뭐 친가족 같은 춘자를 걱정을 자매 하다가 같은. 근데 자기는 거기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더라 얘기만 들어서 맞아. 자기가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던 춘자를 원수로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오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 네, 그죠? 그래서 자기만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빠까지 찔러가지고 그 밀수한다는 보상금까지 타먹고 서울에 가서 띵가띵가 잘 놀더라. 잘 살더라. 근데 그게 순전히 자기는 감옥에 있고 밖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오는 거짓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진실이죠. 오해나 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이야기들. 그렇죠. 근데 그게 상황이 그렇게 이제 또 흐른 것도 있죠 보면은 왜냐하면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 도망간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이고.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잡혀갔는데 이제 이렇게 뭐 귀에서 김숯불이 찔러다 역시 그 씨발 새끼가 그런 느낌인 거죠. 나 당장 소개팅을 받기로 했는데 여자가 전날 취소했어.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김숙불이 중간에서 네 실체를 얘기했다더라 그 여자한테. 개새끼가 그럼 칼 들고 배돼지를 17방 찔러줄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가져야 되는 그런 스토리적 당위성을 꽤 빨리 이게 인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 그죠? 빌드를 쌓아서 올렸는 것 같다. 맞아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영화가 속도감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나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계속 유승환 감독님이 그때 구남도에서 한번 크게 되어서 그런지 그 모가디슈에도 이게 약간 클리셰적인 걸 다 빼잖아. 심파 느낌도 없고 아니면 진짜 뻔한 장면 이런 우리 한국 영화에 있는 클리셰. 예를 들면은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이게 약간 어촌이잖아. 그리고 약간 그 마을이 크지 않으니까 다들 알고 지낸단 말이야. 심지어 그 밀수 그 단속하는 계장이랑도 되게 친해. 어떻게 잘 알고 지내고 막 그런 마을이잖아.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한국 영화에 이렇게 아버지랑 있는데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올 법하거든. 예를 들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빠랑 아빠 그 그분 미수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 쓸데없는 소리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면서 막 그런 그래. 장면, 그러니까 집안의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 아니 그러니까. 우, 재미없겠다. 우. 아니 그러니까. 클리세 파괴로 너무 때리는 거야. 뭐 그러니까. 뚝배기로 대가리 깨고. 아니 이게 발로 걸어서 내가 턱시는 금 같은 걸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신고할게요. 죄송한데 김수부님 신고할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의 클리셰적인 것도 이제는 막 약간 용납을 물론 이 영화에도 클리셰는 많긴 한데 없다고 할 순 없죠. 없죠. 아니 그리고 제약이 전개는 약간 전형적인 약간 그런 범죄물 이런 식으로 가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오해해서 그런 한국 영화라면 이제 있을 법한 장면들이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꼭 밥 먹는 장면 나와요. 밥 먹으면서 좀 싸우고 이런 장면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 춘자가 어렸을 때 여기 동네 와가지고 혼자서 막 길에서 막 못 그렇지. 씻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진숙이 손잡고 가고 있던 엄선장이 들어가다가 그렇지.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왜 혼자 길에 이러고 있어? 그러면 갈 데가 도망 없니?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엄선장이 자세 잡으면서 너도 온이가 되지 않겠냐? 온이가 되면 제발 100년이고 200년이고 물질을 할 수 있다. 온이가 되라 춘자. 숨을 쉬지 않아도 죽지 않고 물질을 평생 할 수 100m, 200m를 내려갈 수 있다. 그만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거는. 야래 아무튼 뭐 그런 되게 한국적이면서도 되게 그런 한국 영화에 나올 법한 클리셰들은 아예 없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거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되게 그런 유혹이 느껴졌을 법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 진숙도 강원 갔다 와서 되게 힘들게 살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보여줘야 하는 게 그 허름한 집안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무너진. 막 이게 뭐 허름하고 뭐 안 되고 이런 너덜너덜한 집안을 뭐 진숙 집은 아예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 감독님 구남도에서 많이 다치셨구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 혹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감독님은 찍어. 근데 부인분이 이제 제작자시잖아. 미쳤나 존나 그러면서 잘라내는 거야. 또 여기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영화에 실리지 못한 미방분이 다 졸라 창고에 쌓여 있어. 클리셰 덩어리들. 클리셰 덩어리들. 허름한 집, 길에서 만난 그 과거의 춘자학생 시절.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밥상에서 아빠한테 얘기하다가 혼나는 장면 다 있어. 다 찍었어. 짜릿하겠는데요? 네네. 근데 나는 몰랐던 게 뭐냐면은 그게 있어. 네. 이제 이런 걸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나는 춘자가 처음에 진숙 집에 식모로 살던 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도 왜냐면 뭐 거기까지 몰랐어요. 그냥 식모살이 한다길래 그냥 어디서 식모살이 하는갑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요 진숙네 집에서 이제 식모하던 거였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같이 뭐 예를 들면 같이 뭐 집에서 뭐 이런 장면을 한 장면이나 보여줬으면 딱 알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좀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은 있었어. 맞아요. 근데 약간 은근슬쩍 흘리지 그 부분을 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맞아.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죠? 뭔지 알죠?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 배제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부인분이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장도리 같은 경우에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맹룡해운 거기에서 이제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먹고 자고 나오잖아. 그러는 어떻게 이제 보면. 그런 막내, 느낌인 막내. 거잖아. 그러니까 장도리도 그렇고 이 조춘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엄진숙한테는 약간 옛날로 조선시대 같은 데로 치면은 약간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인 거야. 그렇지. 자기 집에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엄진숙의 이 위치가 무너졌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가세가 기울었을 때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재설정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재미도 영화에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제 약간 클리셰 같은 장면들을 너무 배제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네네.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장도리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막 이렇게 쭈구리처럼 댕기다가 이렇게 다 배신을 하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나는 요게 약간 그 중간 과정이 살짝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장도리의 그런 변화 부분이. 같은 거는. 근데 나는 또 영화를 이거 2번을 봤는데
두 번째 보면서 음.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춘자가 만든 괴물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 개구박하잖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춘자가. 저 새끼 뭐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 사회가 만든 괴물이 아니라 춘자가 만든 괴물이 돼서 그리고 또 얘가 그렇다고 캐릭터성이 많이 변한 것도 아니야. 그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죽였지만 계속 찌질해 얘가. 그러니까 권상사 앞에서 그 약간 쪼는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잖아. 근데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아돈 지어주고 뭐냐면 돈 지어주는 그런 장면 나는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뭐냐면 춘자가 막 구박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이제 진숙이네 집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머슴이죠. 머슴으로 살기 머슴이죠.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머슴일 상황들인 건데 머슴2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진숙이 지어주는 돈 이거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렇게 변할 캐릭터였다면 인물이었다면 수치심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느낌이 좀 트리거가 들더라고. 되지. 트리거가 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진숙이가 나중에 이제 쫄딱 망했을 때 그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좀 돈 더 지어주고. 찔러 넣어주는 거야 진숙이한테. 애들 조인트는 겁나 까고 까면서 내가 이 정도다라는 걸 막 과시하면서 진숙이한테는 되게 친절한 척하면서 자기가 옛 어떤 은혜 같은 걸 잊지 않았다는 식으로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누나 이거 가져가서 좀 쓰세요 이러면서 푼돈 지어주면서 생색내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긴 했어. 확실히 네네. 그렇게 돼. 둘이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명은 식모 한 명은 약간 머슴. 어떻게 머슴. 보면 위치상으로는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죠. 오히려 춘자만 더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친구처럼 그렇죠. 지내고 자기는 밑에 맞아. 사람처럼 대하니까 더 그럴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 게 얘가 그러니까 한 집인데 반반을 나눠 먹었다 그러는 게 걔들이 이제 잘 돼서 옷 사 입잖아요. 이렇게 그런 맞아. 양장 같은 걸 사 입으면 맞아. 그 춘자하고 진숙이가 옷을 반반 나눠 입었어. 둘 다 맞아요. 줄무늬가. 음. 얘가 줄무늬 바지가 있으면 얘가 줄무늬 입돌이가 있고 체크, 얘가 빨간 체크. 상의는 빨간 얘가 부분이 있고, 있어. 바지는 얘가 있고. 그치. 그리고 아예 빨간 정장은 얘가 상의 입고, 얘가 바지 얘가 하의 입고, 입고.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서로 교차해서 입었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약간 같은 지점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자매 같은, 진짜로. 네, 좀 뭐 정확한 표현 아니다. 한 명이 집주인이고 한 명이 뭐 식모라면은 그래도 내 친구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도리는 뭐라 그래도 되고. 아하. 맞습니다. 구분을 줘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남성 혐오구만 아주 그냥. 예? 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도리 입장에서도 둘 모두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둘 모두를 쪽을 주고 싶은데 춘자가 맞아요. 없으니까는 맞아요. 그 백의 분노가 진숙한테 다가가지고 다간 거지. 진짜- 50-50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숙이 진짜 고생한 거죠 거기서.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너 개연성이 있었네 그런 캐릭터가. 왜 이렇게 인정을 빨리 해? 나는 유연한 사람이니까. 아니 그 해녀라는 직업군이 세계적으로도 원래 좀 특이하잖아, 그죠? 그렇죠. 특이하고 좀 진기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부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되게 좋았고 해녀라는 직업의 특징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여성 투탑의 서사가 그려지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데 해녀들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좀 다뤄지면서 개인적으로 그 얼마 전에 방송에 다루었던 바비 뭐 우리 실패디님도 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바비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시대를 막론하고 뭐 제가 요즘 하면 특집에서 살짝 바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사상 뭐 좋은 철학 옳은 이야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동시대의 대중들의 공감과 관심을 끌지 못하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도 우매한 대중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키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처럼. 예? 라오는 구미를 당겼잖아. 구미 부러졌지. 불씨를 당긴 거 아닌가요? 불씨. 화약에 불을 붙였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눈높이 교육, 뭐 쉬운 접근 이런 것들이 좀 영화로 치면 대중성도 좀 필요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재미가 없잖아. 아하. 그죠? 뭔지 알지? 교과서에 그 틀린 얘기 실려 있는 거 있습니까? 근데 다 재미가 없잖아. 꼭 공부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공부를 못했잖아. 근데 요즘 일타 강사들 보세요. 괜히 요즘 일타 강사들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뭔지 알죠? 맞아.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똑같은 공부를 귀에 쏙쏙 박히고 공부가 잘 되도록 학생들이 관심 끌만한 특별한 키포인트를 거기다 딱 심어가지고 딱 공부를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그 공부에 되게 열광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약간 뭐랄까 특별한 키포인트 똑같은 얘기도 그리고 전달 방식의 차별점 이런 것들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 영화 밀수에서 보여준 여성 중심의 어떤 서사와 진취적인 여성들의 모습에 해녀라는 어떤 키 포인트 키워드가 이렇게 잘 훌륭하게 결합된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해외에서 이제 흥행을 많이 한 것처럼 바비 인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서양의 대부분의 어떤 뭐 문화권에서는 되게 뭐랄까 신선한 키워드였을 수도 있어. 그게 그런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평이하게 계속 반복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오히려 한국 영화 밀수가 더 낫지 않았나 바비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형 페미니즘이다. 씨발. 이게 K 페미니즘이다. K 미니즘. 뭔 개소리야 이게? 근데 반대로는 그런 식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네네. 우리는 알죠. 이게 해녀라는 직업이 우리 엄청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학 때 특집 많이 봤었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맞아요.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겠어 먹고 살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막 그런 나레이션 보면은 뭐 어머니는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밀수를 보면서 그 해녀들이 얼마나 억척이하고 정말 집을 위해 헌신하고 스스로에게 인생을 내던지고 그러는 부분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마치 해외로 나갔을 때 우리 바비처럼 그런 식으로 좀 오히려 반대로 네. 왜 꼭 여자만 물에 들어가? 그러면서 약간 왜 남자는 저렇게 왜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왜 위험하게 저렇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약간 그런 식이 되면은 또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 역설적으로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알지.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생소한 거랑 약간 흥미가 가는 게 이제 좀 낯선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부두교 주술 같은 거는 우리한테 되게 생소하고 거부감 느껴지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뭐 이런 그 좀비를 만드는 의식이라든가 귀신을 소환하는 뭐 분신사바 이런 거는 우리가 좋아하잖아. 우리가 낯선 거였으면 테마 이런 테마나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아해. 그러니까 낯선 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충분히 외국에서도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 이거 이제 K 해녀로 가는 거지 이제. K 해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좀 뭐랄까 그런 해녀에 대한 서사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정말 그 가세가 기울었을 때 진숙과 그 진숙의 해녀 패밀리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70년대 저 진짜 얼마나 어렵게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왔을까. 맞아요.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존나 감정 있는 척하네 새끼. 가끔은 무슨 어머니 얘기를 갑자기 하고 난리야 저거. 가끔은 사람 흉내 내주고 그래. 아니 그 장면 진짜 슬프더라. 막내 해녀가 막 애기들 많은데 남편이 팔 잘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이제 생선 찌꺼기 같은 저거 거 하니까 생선 찌꺼기 그 남았는 거 막 퍼가지고 애들 끓여 먹일 거다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다른 선장 배 타러 나가가지고 물질 좀 하는 거 허락해달라.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약간 이 해녀라는 시스템 자체가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거든. 아시죠? 왜냐면 팀으로 움직이잖아. 팀으로 움직이고 바다 밑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휘 보고 체계가 되게 명확하고 되게 군사 조직하고 거의 똑같대요. 해녀 조직이. 장군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 밑에 막 이렇게 막 군대에서 계급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보여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다른데 이제 물질하는 거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도 그렇대요. 바다에서 정말로 이제 계급 높고 능숙한 숙달된 해녀들만 먼 바다까지 갈 수 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해녀들은 가까운 바다에 그러니까 다른 해녀들이 있는 그 가운데 안전한 데만 물질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 그런 것도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굉장히 엄격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 영화에서 그죠? 그런 부분. 근데 그니까 나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가 억척이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힘들잖아. 그냥 네. 고기 그냥 바닥에 이제 막 찌꺼기 같은 거 그냥 갖고
이게 보통 K 영화 같으면은 이제 진숙이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너 이게 뭐 집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거든. 이거 버리는 걸 왜 끓여 먹고 있어? 이 미련한 년아. 발로 쳐. This is 스파르타 이 년아. 그러면서 발로 쳐. 그러면서 둘이 방에서. 같이 붙잡고 울어야 돼. 그러면 옆방에 남편은 막 소주 막 소주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막 애기들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울고. 단칸방에서 눈물 나. 말만 해도 너무 슬프군요. 이야기만 해도. 이거 한국 영화 만들어도 되겠다. 네네.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나는 김혜수 그러니까 이제 조춘자 캐릭터가 약간 네.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뭐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되게 보면서 되게 김혜수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어. 그러니까 김혜수에 그냥 김혜수 의한. 하면 떠오르는 아.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정마담의 그 다른 멀티버스 버전 같은 느낌? 그런 거. 육지 버전 김혜수가 정마담이고 그 수상 버전 김혜수가 그치. 춘자인 거야. 그래서 약간 바다라서 조금 더 거칠어. 정마담보다 조금 더 거친 버전. 그러니까 네네. 약간 그래. 그리고 나도 좀 이게 맞나 했는데 좀 톤이 과해.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는 톤 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네. 가진 게 없고 자기가 음. 이제 뭐 그 내세울 게 없으니까는 맞아. 진짜 말로 쇼부를 볼라 그러죠 막. 그러니까 위장 땡땡땡땡땡 약간 그러면서. 위장인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 권상사니 막 이런 톤 있잖아. 약간 나그 잘하는데. 그거 보는데 해남이에요? 아니지. 어. 인생 자체가 가식적이다 보니까 가식적인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지. 죽여버리겠어. 이게 진심이 느껴졌나 이번에? 네네. 굉장히 진심이 서늘하네. 느껴지네요. 서늘하네요.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네네. 아무튼 요 조금 과한 톤이 약간 거슬렸는데 막 그런데 또 좀 놀란 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진숙이랑 진지한 대 할 땐 또 그런 톤이 아예 안 나온다. 막 뺨 때리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그 가발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의 차이더라고. 보니까. 가발 모드. 가발 모드가 있고 그 사자머리 가발 있잖아. 그거를 쓰면은 애가 딱 그거를 쓰면 되게 세련된 복장에 막 그런 거 가식적인 그렇게, 어떤 자아. 그리고 딱 그죠? 가식적인 자아가 나오고 근데 이제 또 진숙이랑 뺨 때리고 이제 이거를 탁 벗으면 그 이제 다방에서 이거 탁 벗으면서 한숨 쉴 때 있잖아. 와, 거기서 연기가 진짜 세상 볼장 다 본 이제 약간 막장 느낌인 그런 여자의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연기력이 좋긴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과했다 약간 조금 너무 오버톤. 왜냐하면은 여기 장도리도 똑같이 약간 오버하는 캐릭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 그 박정민은 그런 느낌이 과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모르겠어. 이게 연기 천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하는 좀 안 가게 느껴졌는데 김혜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 그래서 약간 그 진짜 야망 있는 머슴 출신 촌놈 지역 우두머리 역할 진짜 잘 연기했어 장도리. 그죠? 복잡하네. 굉장히 입체적인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진짜 아무것도 뭐 내세울 거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가서 막 뭔가 해보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지. 지역에서 이제 깡 하나로 진짜 막 그냥 밑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막 진짜 야망을 표출하는 그 캐릭터 그런 거 굉장히 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도리도. 네네 맞습니다. 난 장도리 제일 웃겼던 거 그거였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저기 조인성 그 권상산을 치고 이제 막 거기 이제 자기네 아지트로 와가지고 막 치료하고 그러잖아. 근데 갑자기 경찰 오니까 씨발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 이제라. 진짜 거기서 진짜 와 수습을 제대로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새끼 누구냐고. 그래 죽이는 거 아니야. 죽이는 게 아니고 너 이 새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 왜 마지막에 나오면서 정리를 안 하고 나왔냐. 정리를 안 하고 나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 마치 에어컨 안 끄고 나온 새끼 누구야. 마지막에 나온 새끼 누구야. 이 정도 수준으로. 화장실 불 안 끈 거 누구야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너무 거기서 극장 나 제일 웃겼어 그게 올해 본 것 중에 진짜로. 맞아. 근데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우리 신PD 얘기하는 것처럼 네. 배우 간의 연기 톤이 약간 이제 약간 뭐랄까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는 이 배우랑 연기했을 때 이렇게 붙었을 때 이 붙었을 때 잘 붙는
연기 톤이 잘 붙는 배우들끼리도 있는 배우도 있는데 네. 안 붙는 연기들도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아까 신 PD가 얘기한 그런 부분 김혜수 배우가 연기한 그런 맞아요. 부분이 아니었을까. 나는 근데 다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이 캐릭터들이 이중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 게 권상사도 사실 되게 무섭고 맞아. 젠틀하게 나오고 빽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나 권상사 제일 궁금한 게 그러자 장도리를 오늘 칠 거라 그러고 내일이면 네. 자기 서울에서 그 식구들 와가지고 조직원들이 내려올 거야. 근데 결국은 안 내려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도 뻥카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 괜히 일부러 초장에 더 무서운 분위기 그다음에 더 다리 공포스러운 분위기 손 막 빼. 그런 거. 그러니까 손은 원래 안 넣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래서 뭐 기본 전투는 있긴 하지만 또 뻥카가 또 좀 있는 사람 같다. 약간 그런 캐릭터도 네. 좀 있고 그다음에 에코도 좀 보면 약간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렇죠. 약간 4차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싸움이 겁나 졌어. 맞아요. 싸움을 조인성보다 잘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저기 에코가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캐릭터들이 전형적으로 또 약간 그 다 한 자리를 하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뻥이 반쯤 장착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다고 뭐 양지의 어떤 긍정적인 일을 사업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죠.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너무 많고 그죠.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기를 진짜 잘하는 바람에 다들 뭔가 좀 반쯤 뭔가 뻥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 김수불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면들이 다 캐릭터마다 다 돋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진짜 뭐랄까 안개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예를 들면 춘자랑 권상사랑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 나왔다. 물었어. 그런 애매모호함 그런 거 있잖아. CPD의 화면 중독 대표 코너. 이 장면은 했나, 안 잭스를 상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왜냐면은 이렇게 그 이제 어. 춘자가 약간 그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참 어, 약간 어, 살짝 맞아요. 가슴도 그런 장면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는 안 씻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한자는 건가? 아니면 이미 이전에 했던 건가? 뭐 그런 분석하고 있네 미친놈이. 뭘 분석을 하어. 그런 애매모호함들이 있었다. 그렇군요. 네. 존나 개소리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니요. 나는 근데 여느 날의 신PD였습니다. 네. 근데 난 CPD가 거기서 아마 좀 낚였는 것 같아. 그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그 권상사 패거리랑 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도리가 배 타고 가면서 그 이제 그 밀수를 할 그 장소를 보러 가잖아. 회 같은 거 썰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하필이면 고추장에 그 고추 쪽으로 막 춘장.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면서 장도리가 약간 아이 또 그런 사이였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권상사가 또 뭐 그래 우리 그런 사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알지.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허벅지를 맞아요. 이렇게 딱 만진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것도 서로 뻥카를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냥 장도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 실체가 좀 없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었다. 그러면 김수뿔리만 둘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장면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김수불님 말씀하신 것처럼 뻥카도 있지만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김수불님 얘기가 더 공감이 가는 게 결국에는 뭐 실제로는 연인 관계나 뭐 혹은 서로 간에 호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권상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춘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자기 혼자 살아나가기도 튀어나가도 됐지. 복찬 상황이고 혼자 도망가더라도 솔직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뭐 되게 그렇지. 오래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춘자 같은 경우에는 권상사한테 이제 잘못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이런 그렇지요. 관계이기도 하고 상하 관계로 착각하지 마라 뭐 수직 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물론 뭐 조춘자한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조춘자한테 했었나요? 그 장면이 좀 헷갈리긴 비슷하게 하죠. 했어요. 막 이렇게 너무 끈적하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대신 깊지 이러고. 맞아. 조춘자한테 했던 게 맞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위기에 빠지니까 자기 목숨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춘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같은 것들이 좀 되게 이 영화에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척했는데 서인남이었어. 맞아요. 그럼 혹시 춘자가 도망가지 않은 거는 그거 아니었을까?
해볼까 괜찮았던 거야. 존나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이 새끼야. 뭘 해보니까 뭘 해봤는데. 죽이기 아까운 거지. 죽이기 아까운 거지. 니 좀 그만하세요. 좀 캐릭터는 나 잘 모르겠는데. 니 좀 그만하세요 니. 제발. 니만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우 부끄러워. 네. 그리고 캐릭터 뭐 박정민이 연기한 장도리 캐릭터가 굉장히 또 입체적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군천의 분위기 같은 것도 뭐 도시나 지역의 색깔 같은 것도 잘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도 좀 했던 것 같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바닥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약간 야망 있는 족밥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런 인물이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맹룡해운도 이제 자기가 먹고 군천 바닥도 이제 주름 잡는 인물이 나중에 되고 그죠? 결국에는 게장하고도 이래 붙어 먹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국구 밀수 오야붕인 권상사까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이기게 되잖아. 이게 약간 막 인간 승리 같은 드라마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그렇죠. 이렇게 연기 성장하는 서사가 나오잖아요. 정돌이 해낼 줄 알았다고 약간 그런 거 맞아. 있죠.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류승환 감독 대표작이죠. 그 짝패에서 우리 심피 좋아하는 짝패에서 보면 이범수가 연기한 장피로가 한 대사 중에 되게 유명한 대사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구나. 이런 그렇죠. 대사를 딱 하잖아요. 그런 대사가 떠오르게 하는 캐릭터였어, 이 캐릭터가. 그 캐릭터하고도 굉장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이 류승환 감독님이 요런 정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뭔지 알지? 그러니까 세서 그러니까 이마가 잘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붙었을 때 이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천이라는 이 배경 도시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이 캐릭터가 이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캐릭터가. 뭔지 알죠?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캐릭터를 신경 쓴 티가 나. 이 캐릭터 만드는데 신경 쓴 티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맞아요. 뭐 다 좋은 캐릭터들이었지만은 네네. 특히나 왜냐면 또 이것도 박정민을 캐스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캐릭터에 왜냐면 박정민이 또 연기파로서 또 이런 것도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이징 스타잖아 맞습니다.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거 자체로도 이미 신경을 많이 쓴 캐릭터라는 게 많이 드러났고요. 나는 그 고민시 배우가 이거 진짜 박수. 박수 다시 한번 치고 갑시다. 난 블랙핑크 제니인 줄 알았지. 빛이 나는 솔로 띠르뜨뜨뜨르르르 계속 하시죠. 근데 근데 진짜 이 판모파탈 느낌에 네네. 진짜 이 영화에 참 이 웃음 포인트가 많지만은 이 고옥분이 그 한복 입고 그 한복 고름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을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로 네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웃겼고 뭐 약간 컨셉 자체는 다르지만 그 김혜수 배우가 뭐 앞선 작품에서 연기했던 정마담 같은 느낌이 정마담 드는, 같은 느낌도 그죠? 있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요게 또 그런 거 있어. 해녀는 아니고 해년 아니야. 근데 적극적인 협력자로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약간 뜬금포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엔 또 우리 감독님이 했는데 누가 또 편집을 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게 왜 협력하는 뭐 당연히 여자들끼리 친하게 지낸 걸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런 걸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뭐가 빠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로 빨리 이어봐요, 빨리. 한국적인 거 만들어봐요. 그런 거지. K. 이렇게 이게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게장이 이제 춘자가 여기 다시 돌아온 걸 알고 한번 다방을 터는데 밀수품이 존나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런 거야. 이제 진숙이 뒤에서 너 먹고 너 남자들 상대하는 힘들지 그러면서 밀수품을 하나씩 이렇게 지어주면서 잘 버티자 그러면서 눈물을 둘이 흘리고 막 그런 사이였던 거지. 요번 건 좀 별로네요. 별로였네. 너무 심파적이지 못하네. K 냄새가 나진 않네요. 네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걸 좀 잘 표현해 줬어야지 진짜. 왜 감독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감독님. 있어. 내가 볼 때 제작자인 부인분 그 창고에 미방영건 이런 거. 미방에 검열돼가지고 잘린 필름들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수많은 심파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죠. 미방영분하고 이제 빠따 있는 거지. 이 정도쯤 맞았으면 이거 안 찍을 만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거야. 옛날에 이제 춘자랑 이제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방에서 이제 주인도 아니었고 이제 일하는 그렇죠. 다방 내지였잖아. 그러니까 막
수많은 막 남자들 찝쩍거림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요 동네 센 언니 둘이서 존나 도와줬을 그렇지. 거야 솔직히. 그리고 그렇겠죠. 다방에서도 이제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언니들이 이제 얘가 어린데 잘 나가니까 시샘해가지고 막 괴롭힐 때 이제 약간 춘자가 뒤에서 밀수품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동동구림 같은 거 이렇게 살짝 한 개씩 이렇게 딱 주면서 힘내라면서 이렇게 딱 그렇지. 하면서 그런 어떤 전사들, 서사들. 그거 어디 찍어 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아니 너무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바닷가 부두에 혼자 앉아가지고 고민 씨가 울고 있는 거야. 막 울고 있어. 곡분이 울고 있으면은 춘자가 슬쩍 가가지고 일본제 화장품 이런 거 하나 쓱 주면서 이거 발라? 일본제야? 그러면 알지. 이거 그거는 절 왜 진숙이하고 주세요? 이제 춘자는 그런 거지. 이제 얘가 어디 뺨 맞고 울고 있어. 어.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뛰어가고 그 새끼 이제 날라차기로 이제 남자파 날라차기 차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어디 필름에 있을 거라고. 아, 한국 냄새 많이 난다. 감독판 나오면 꼭 보고 싶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한국 냄새 많이 난다. 한국 냄새 많이 난다. 근데 진짜 너무 매력적이더라 정말로. 맞아. 그런 막 초반에 그런 이제 막 되게 촌스러운 화장의 옛날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도 진짜 김혜수 배우가 그렇잖아요. 막 되게 옛날 그런 형형색색 이런 거 입고 나오는데도 씨 존나 쩐다 이런 느낌 나잖아. 잘 어울린다. 잘 소화한다. 약간 네네. 고민 씨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되게 되게 매혹적이다 이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느꼈어요. 네네. 그 정도면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느닷없이 데스 메시지. 테드 메시지 DM. 죽음의 음성. 데드 너무, 보이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네 아, 좋아요. 근데 캐릭터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좀 왈가닥하고 그 좀 뭐랄까 전문적이진 않잖아 이 캐릭터가. 그렇죠. 어때 뭐 스파이를 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이진 않던데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그 옥분이를 좋아하는 그 수복이라는 그 요원 네. 직원 직원. 그쪽 직원이 있는데 막 춘자를 처음에 보잖아요. 그 다방에 네네. 갔다가 네네. 다방에 오는데 이제 막 그 뭐지 옥분이가 막 그래 오빠 어디를 봐 나를 봐야지 막 그러면서 자꾸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얼렁뚱땅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게 참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진짜 큰 일을 해내죠. 그 농기 그렇죠. 어택도 하고. 맞습니다. 농기어택. 근데 네. 결국은 날 봐야지 하는데 결국은 들켰잖아 춘자오가.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안 전문적이고 그리고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일지도 빼돌리다가 결국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 밉지 않은 캐릭터.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이 사람들이 뭐 전문 스파이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막 형식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케이팝 무비나 하이스트 무비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 사람들 뭐 진짜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입장해야 될 만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작전을 막 중간에 세우잖아. 세 명이서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니는 여기 살살 끓고 저거 끓여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면 우리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착착 진행됐어도 오히려 더 이상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어설픈 맛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런 거 들키는 있잖아. 이런 부분들 더 잘. 그러니까 이런 뭐 범죄물들 보면은 갑자기 일반인이었는데 갑자기 존나 잘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색하단 말이지 맞아. 존나 말도 안 되게 완벽한 작전들을 막 세웠다가 중간에 들키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예상하고 있었어. 뭔지 알죠? 그럴 줄 알았다. 반전에 그럴 줄 반전. 알았다 막. 그걸 너를 속인 내가 너를 속이겠다 막 이러면서 막. 뭔지 알죠? 그 분명히 우리 신 PD가 또 그거 갖고 와가지고 개연성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개연성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되게 이제 춘자가 말 끊기를 존나 잘해요. 말 끊고 지 얘기하면서 이제 위기를 맞아. 존나 넘기고 이간질 존나 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판타지라고 하면은 판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네. 설득력이죠. 왜냐하면은 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장돌이랑 그 이제 이장춘 계장이랑 이제 이장춘 계장 쳐돌라고 네가 이거 그 사건 일지 빼돌렸네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얘가 나 안 했다고 쟤들 이거라고 걔가 말을 잘하는 캐릭터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리버리한 그렇죠. 캐릭터니까 거기서 춘자가 먹혀드는 들어오니까 뭐 그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맞아. 개연성은 있었어. 말 못하게 말로 입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묘사가 잘 됐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그죠? 나 이 영화 참 그 여성 캐릭터들이 활동하면서 PC적이라서 그런데 그때 그 이장춘 계장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그러잖아. 그 막 그 장도리가 한 번만 더 형님이라고 진짜 죽여버린다. 누님이었던 거야. 제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PC적인 메시지. 자웅동체. 누님인데 자꾸 형님이라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누님이라 부르라 그랬거든. 이장춘 근데 계장이. 방송 회차로 5년 차인데 있잖아. 아, 방송 시작하고 나서 들은 멘트 중에 제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뭐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콧방귀가 껴진 코에서 바람이 새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멘트입니다. 정말이지. 그냥 평소대로의 그냥 개무시해. 네네. 아야 근데 다시 생각해봐. 형님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요즘 같은 추세 이 많은 여자 캐릭터 형님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좀 PC하지 못하다. 그렇지. 누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김숯불 저거 대가리 길어도 남자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이봐 이거 때려 죽이겠다 그래 남자들은. 근데 찢어 죽이겠다, 핥혀 죽이겠다. 누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표현으로 성 정체성을 그러니까, 나누는 거 굉장히 PC하지 아니 못하네요. 왜냐 여자는 힘이 부족해서 핥힐 수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이제 이거 단순하니까 이 계장의 그런 본심을 가지기 위해 그렇죠. 감독님의 본심이 여기 있었다. 네,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나 근데 계장이 처음에는 예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자기 누님인 줄 알았어, 니도? 아니 몰랐어 새끼야 몰랐다. 진짜. 날카로운 새끼. 나만 본 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너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한 정체. 씨.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이제 주인공들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얘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하는데 빌런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초반까지는 분명 초중반까지는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지.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레알 악당이었던 거잖아.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나는 약간 반전이었어. 그래서 난 처음에는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는 훌륭한 공무원이구나.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요 김용수 배우님이 약간 그런 이제 뭐 이런 촌의 아버지나 뭐 이런 역할들 많이 하시잖아. 사람 좋은 이미지. 그죠. 선한 좋은 얼굴이야. 아버지, 좋은 상사 이런 연기를 많이 하셨었거든. 맞아. 그래서 나 근데 그런 캐릭터 갑자기 막 뭐 찢어 죽인다는 둥 뭐 누님인지는 몰랐어. 아무튼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엽총 들고 살짝만 눌러도 나가네 뭐 그런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그 세관의 부하도 애들 시켜가지고 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좋게 해가지고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나중에 중간에 또 빠그라지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잘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지고 바다 한 건데서 죽이도록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야. 죽이도록 만드는 거야 전부 다. 뭔지 알죠? 그리고 해녀들도 결국에는 그 장도린의 애들 시켜가지고 죽이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적인 인물이었던 거야. 마녀다. 마녀래. 그만. 아니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런 건 줄 알았어. 나중에 이제 왜냐면 어쨌든 여기 주인공들이 밀수라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끝에는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이제 계장이랑 협업해서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죠. 이런 진짜 밀수범들을 이런 일망타진하는 그런 뻔한 클리셰를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명 때문에 집이 다 못 살게 됐으니까 뭐 약간 그런 거죠. 요번에 DP 시즌 2에서 보면은 경찰하고 이제 DP들하고 협력하는 약간 그런 뭐 느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게 나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악역으로 나와서 좀 많이 반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악의 평범성 뭐 아니면은 악은 이제 요 평범함 속에 있다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맞아. 일 잘하는 공무원인 줄 알았더니 요런 선한 얼굴 하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가장 불변하는 메인 빌런이었다. 그런 간극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요 캐릭터가. 캐스팅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신PD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워낙 그렇죠. 이미지가 안 그런 배우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의 아버지, 뭐 소시민 같은 이미지의 배우인데 그런 배우가 이제 메인 빌런을 마지막에 반전으로 딱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도 좋았고 반전도 신선했고 그래가지고 나 마치 그런 작품들 떠오르더라. 이끼라는 이끼 같은 작품이나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같은 느낌도 들고 뭔지 알죠? 남마 근데 뭐 족도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걔도 평범한 가장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리면서 문제가 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하고도 겹쳐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캐스팅에 좋은 연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캐릭터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좀 돼가서 이제 옥군이랑 계장이랑 그 다음에 그 장거리랑
배에 함께 있을 때부터 좀 되게 아슬아슬하더라고. 아, 맞아. 그런 아. 느낌 있어. 누군가가 제일 누구를 먼저- 무조건 등에 칼 뽑을 것 같다는 생각. 그쵸. 옥분이가 제일 약한데, 근데 분명 엔딩에는 이 여성 해녀들이 다 하하호 즐겁게 살아날 것 같긴 하지만, 이 두 캐릭터 사이에서 과연 옥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맞아.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그쵸. 그런 위기가 되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끝에 봤을 때 사실 이게 좀 결국에는 악당을 해치운다. 악당을 해줍시다.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네. 엄밀히 따지면 거의 사륙 파티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맞아. 나 좀 잔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이 영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렇지. 좀 잔혹한 그쵸. 부분이 있었어. 네네. 네, 그래서 해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다구리도 오면서 전략적으로 사람 하나씩 담그는데 이 대단한 사륙 파티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들이 죽었을 테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 그냥 고립을 시켜서 막 이렇게 좀 흘러가게 한다든지. 그런데 꼭 하나하나 잡아서 족을 쳐야 되겠다. 약간. 왜냐하면 지금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우리 김수불님이 지금 얘기하는 정도로 혼내주고 끝내는 게 맞거든. 그쵸. 마지막에 네. 어떻게 보면 장도리를 그냥 바다에 빠뜨리고 끝낸 것처럼. 그죠? 그쵸. 근데 하나하나 확인 사살을 하니까. 영화에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바비보다 더한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 바비는 그냥 남자들 병신 만들고 끝내잖아. 그렇죠. 여기는 남자는 다 죽인다 포지션. 죽인다. 남자는 모두 죽이겠다라는 네네. 포지션. 오히려 더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에 장도리가 또 배 스크류에 들어가가지고 갈릴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비슷하게 가는가 싶어가지고. 네네. 차라리 그 상어가 낫나? 스크류보다? 몰라. 뭐가 더 좋은 즐거움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몰라. 상어가 돌면서 와. 그러면 스크류 조스 봐. 저 스크류 봐. 니는 김숯불 욕할 자격이 없어요. 미안 새끼야. 이 새끼야. 도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내 친구 욕하지 말고. 여기가 조춘자고 저기가 진숙이고 네가 장돌이다. 나는 알겠어. 그거 안 길란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 장놀이 할래. 네네. 아무튼 왜 이게 되게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희가 아주 PC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사륙 파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그 계장이 배 위에서 이제 총 들고 일단 왜냐면은 해녀들 쏴 죽였으면 끝이야. 맞아요. 근데 그런 거지. 이 바다에 몸담그는 천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 다 시켜서 배 위에.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앞에서 손도 얘기했잖아. 떼잖아.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누구 그러니까. 시켜서 죽이고 누구 시켜서 그렇죠. 죽이고 그런 게 더 추악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 70년대 분위기나 그런 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거에다가 이제 또 남자들 그리고 이제 이 해녀들을 무시한 게 뭐냐면은 이 바다에 해녀들을 다시 넣었다는 게 패착이잖아. 왜냐면 맞아. 얘네 주 활동 무대에 얘네를 풀어넣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삼소통을 끼고 있더라 바닷속에서는 결국은 다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죠. 이거는 그렇죠. 여자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이런 아주 페미니즘적이고 PC한 아주 메시지가 케미니즘. 잘 들어있었다. 케미니즘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비처럼 말로 연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진정한 K 페미니즘이다. 이 자식들아. 그럼요. 저 물에 한번 당겨야 정신 차리겠네. 저 수영 좋아합니다. 네. 네네. 예. 그래서 그 아주 페미니즘 영화로도 아주 좋은 영화였다라고. 맞아요. 느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없는 관객들한테는 또 자연스러운 그냥 평범한 해녀 이야기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여성 중심 서사 같은 것들에 또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 영화를 보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작품인 거거든요. 그죠? 좋은 맞습니다. 이야기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끝에가 좀 근데 저는 이게 이 감독님 영화가 퀸틴 타란티노 같다는 것에서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지만은 퀸틴 타란티노 영화가 전형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이없이 과장되게 죽어나가잖아요. 맞아요. 터져 죽죠, 막 터져 죽고 막 그러지 그럼. 그런 거를 생각하고 보니까 이 감독님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풀어내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끔찍하게 안 보인다, 아니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약간 뭐 그런 느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약간 뭐랄까 좀 비틀린 해악 같은 그런 풍자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리고 그 퀸틴 타란티노 느낌이 안 난다 그러는데
음악이 너무 퀸틴 타란티노 느낌 나지 않았어? 아 좀 그래? 아슬아슬한 약간 그 어. 퀸틴 타란티노가 약간 브라스 빠라바라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맞아요. 음악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분명 한국 70년대 음악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장기하가 일부러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좀. 예전부터 그러면 네. 뭐 류승환 감독님이 퀸틴 타란티노 네. 감독 작품 좋아했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예전부터 뭐 짝패도 그렇고 뭐 다지마리도 그렇고 다 이런 색깔 자체가 류승환 감독님 색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틀 퀸틴 타란티노라고 했어요. 리틀을 붙이기에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너무 뭐 타란티노 형이 더 많으니까. 뭐.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네네. 그래서 나는 음악 같은 데서도 그런 음. 느낌을 굉장히 특히 마지막에 이제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나서 이제 딱 배 타고 가는데 음악이 뭐 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이구 이거 퀸틴 타란티노 영화인가? 그래서 근데 나는 저 BGM이나 OST 같은 거 차용한 거 되게 좋더라. 너무 좋았어요. 활용도 좋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제 가요들, 옛날 그죠? 영화, 노래들.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도 영화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 네네. 그게 되게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 좋았어요. 되게 맞아요. 아, 분명 그러니까요. 옛날 노래고 그런데 되게 뭔가 힙한 느낌이 났어.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촌스러운 걸 떠나가지고 레트로 한락하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한락하는데 잘 안 붙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뭐 실제 이 영화의 미술이나 비주얼 포함해서 네. 음악적인 것도 그렇죠.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 시대에 딱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게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음악 맞아요. 포함해서. 네네. 장기하 씨가 그렇죠. 영화 음악도 잘하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더 잘하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지. 이게 사실 요즘 레트로가 아무리 유행이라도 이 레트로가 참 그 패착이 심하죠. 이거를 막 그 레트로 해가지고 복원만 열심히 하면은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네.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야. 그쵸. 또 레트로 하려고 하네. 막 약간 네. 그런 느낌. 그죠? 너무 그게 노골적으로 레트로를 잘못하면은 그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이거 조금 그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막 자기 유튜브 같은데 괜히 젊은 그런 거 트렌디한 거 따라하는 영상 올린 느낌. 약간. 아씨 젊은 척하지 말라고 씨발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절로 나와. 명절에 삼촌들이 그 조카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려고 약간 젊은 유행어 쓰고. 신조 같은 거 배워가지고 막 상황이 안 맞게 쓰고 이런 거. 자기는 신조어라고 쓰는데 사조어야 죽었어. 지금 생명을 그러니까 다한다는. 조카를 만나서 헷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저 죽는 거거든 그냥. 니 조심하라고 니 임마 이제 지리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까지 참 좋았던 영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참 염정아 배우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맞아요. 사실 나도 염정아가 약간 뭐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연기 신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 그러니까 약간 천재라기보다는 이런 갑자기 뭔가 뭔가 튀어났다? 발견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연기를 약간 존나 잘하는 걸 발견한 제4의 전성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나는 여기서 캐릭터 빌딩이 제일 잘 된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약간 좀 소심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 물론 맞아요. 이제 어촌 이런 해녀 일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막 춘자가 이러면 아빠가 화낼 그래도 텐데 될까? 막 그러다가 이게 나 그 감옥 씬이 되게 좋았거든. 감옥에 이렇게 싹 걸어가는데 계절 바뀌는 거. 맞아. 사계절이 바뀌고. 이게 퀸틴 타란티노 감성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계절이 싹싹 바뀌면서 배우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그렇죠. 뭔지 알죠? 그렇죠. 맞아. 연기 체념 표정이 만들어내니까. 점점 약간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감옥에서 구르는 얼굴이 되는 거지. 점점 처연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약간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이제 그 밀수 꽂질러는 게 이제 춘자라는 오해를 하면서 막 가발 만들다가 거기에서 막 폭주해가 던지죠. 깽판 치잖아 막. 막 그런 것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완전히 캐릭터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되게 좋았어요. 이게 조금 진한 단어지만 걸크러쉬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사줘. 명절에 만난 삼촌 같네요. 죽었는데 하나 발굴해왔네 진짜. 씨. 아니 아직 안 죽었어. 걸크러쉬 아직 안 그렇구나. 쓰나 안 쓰나 모르겠네. 잘 모르겠삼.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약간 장도리가 약간 이 캐릭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설명이 부족했다면은 염정아는
염정아 이제 엄진숙은 캐릭터 빌딩이 굉장히 잘 됐다. 그 감옥 좋았다. 갔다 와서 그렇게 이제 음. 센 언니가 된 것까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좋은 것들 이야기 많이 봤는데 나는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아하. 좀 없진 않았어. 뭐냐면은 이게 없진 않았어. 영화는 재밌게 봤지만 이게 나는 사실 유승환 감독님 작품에서 늘 조금씩 느껴왔던 부분인데 이게 네. 이 작품에서 처음 느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 감독님이 한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대중영화 감독님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감독님 가운데서는 편집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랄까? 약간 연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은 나는 조금 그 급치고는 좀 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유승환 그래요? 감독님이.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최도인 감독님 작품들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뭐 일상적인 뭐 장면 같이 보이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대사나 상황들 주고받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다가 그런 장면이 뒤에 막 후반부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화의 어떤 반전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는 식의 어떤 그런 연출적인 복선들 뭔지 알죠? 그리고 뭐 이런 장치들 굉장히 치밀하고 수준 높게 활용하잖아. 그죠? 관객들한테 그런 것들로 재미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템포의 변화들, 호흡의 변화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려하게 사용하시고 뭔지 알죠? 물의 호흡, 바람의 호흡. 그런 거 말고요.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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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호. 미스노 고규! 에이가노 고규! 영화의 호흡! 제1장!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약간 템포가 천천히 이렇게 느긋하게 가다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막 이렇게 막 점프 한다거나 막 이런 템포의 변주 같은 것들도 되게 막 기술적으로도 화려하시고 뭔지 알죠? 이런 그 최정상급의 감독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유승환 감독님이 되게 정상급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그런데 요번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나는 그런 뭐 유승환 감독님이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어떤 연출적인 편집적인 기교들을 막 화려하게 그러니까 막 일부러 더 복잡하게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느낀 게 이게 그냥 조금은 솔직하다 감독님이 그냥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이 우리가 보는 장면 안에 감독님이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인물 간의 관계를 비교적 의도가 스트레이트하게 다 보여지도록 이렇게 연출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늘어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도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하고 되게 관련 없는 인물 같고 이 인물들 간에 나누는 대사가 되게 이 영화 전체의 사건하고 상관없는 뭐 무의미한 장면처럼 보이는 되게 의미 있는 대사나 사실은 알고 있는 관계였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 유승환 감독님은 그런 식으로는 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 류승환 감독님 영화들 보다 보면 뭔지 알죠?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님 자체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까지 연출이나 편집에 되게 막 공을 들인다거나 힘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신 거야. 그냥 이 장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돼. 막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영화를 보는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이 장면은 좀 허술한데? 이런 캐릭터와 이런 캐릭터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는 뭐 연출이라든가 편집 템포가 약간 조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네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새끼 네가 영화에 대해서 뭘 알아? 자, 저희 여러 가지 장면 얘기했고 뭐 장면점 얘기했고 인상적인 장면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적인 장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좀 뭐랄까 구질구질하지 않아서 깔끔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춘자하고 진숙이 서로 이게 어떻게 이 일과 오해가 잘못돼서 이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엄선장의 그런 마지막 밀수를 누가 이제 꼰질렀느냐,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냐, 어쩌다가 이제 집이 가세가 기울었느냐 있어서 이제 자기는 춘자가 그랬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숙은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 먹먹하죠. 할 말이 없죠. 미안하다. 맞아요. 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고 그 말뿐이 정답이라는 게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장면 굉장히 조금 가슴 한 켠이 진짜 조금 이렇게 울컥하는 짠한 그쵸. 그런 장면이었어요. 너 나 모르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거지. 진숙도 고생은 많이 했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근데 그 고생은 춘자가 만든 게 아니지.
사실은 아니었죠. 예, 춘자가 만든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춘자를 원망했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아, 참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춘자가 만든 괴물이잖아. 넓게 그렇긴 보면은, 하지. 어. 근데 뭐 그런 분위기가 길게 가지 않고 또 목분이가 이제 또 양주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하호호 금방 끝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앙금보다도 그들의 우정이 또 깊었지 않았나? 약간 그런 그만큼 어떻게 장면이었어요. 보면 그 친했기 때문에 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그 오해도 깊었고 그 오해가 풀어지면서 또 한순간에 다시 이 관계가 그쵸.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약간 그런 거 서로 한 명이 좀 뭔가 좀 오해를 풀어줬으면이라고 하면은 그 와해가 빨리 될 건데 그거를 서로 몰랐던 부분이 아니었나? 근데 그렇게 안 된 것도 이해가 잘 됐어. 왜냐면 그 그치. 캐릭터가 잘 빌드업된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춘자 입장에서도 되게 섭섭했던 거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뻔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숙이가 제일 잘 알 텐데 들리는 소문, 풍문 이런 것만 믿고 자기가 실제로 배신을 했을 거라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자기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쵸. 말 몇 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풀고 진짜. 싶지 않았던 거야. 그죠. 맞아요. 정확한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 몇 마디로 내가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풀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런 게 되게 잘 표현됐어요. 그 장면에서.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네. 네. 우리 뭐 신피디 인상적인 장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해녀들이 이제 남자들을 다 이제 수장시키고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제 다들 이제 하하호 이렇게 촥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보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가잖아. 아, 맞습니다. 네. 내가 이제 이 영화 2번 봤다 그랬죠. 2번째 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닌데 왜냐면은 지금 어저께 얘네가 거기 이제 장돌이 아지트에서 이제 다 연행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계장이 이제 이제 롤렉스를 이렇게 찔러주면서 이제 그 담당 경찰한테 찔러주면서 얘네 잠깐 데리고 가겠다. 멤버들 빼돌린 거죠. 갔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어. 아하. 그러면 이 경찰이 이 계장이랑 이 해녀들이랑 같이 있는 걸 알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해녀들만 남고 남자들 다 죽어서 이제 실종 상태인 거잖아 이제. 그렇죠.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해외 도피할 계획을 세우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웃을 때가 실수하니까. 아니라고 이거 큰일이라고. 그리고 이거 실수한 거죠. 우리가 다 관광하고 있는데 네. 얘네 다 범죄자예요. 아주 큰 밀수업자들이야 정말로. 네네. 큰 선이죠. 그 마지막엔 이제 그 3억 원치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챙기는 이제 그 그렇죠. 정도 대형 범죄자들이란 말이죠. 네. 웃을 때 아니라고 이 시장년들아. 네, 이상해. 그래서 거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니들이 웃을 때가 아니다. 네네. 아주 준법 정신과 정의의 아유. 사도 나셨네요. 네네. 밀수 보면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뭐 신고를 해. 요새는 죄송한데 뒷거래를 신 PD 본인 인생부터 똑바로 사세요. 죄송한데. 네네. 아직 걸린 건 없어요. 아직 걸린 거 아직 안 걸렸어. 아직 안 걸렸다. 아직 하하호 해도 되겠네요, 우리 신 PD. 지금은 괜찮다. 나는 어디 아직 그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조만간 깁스볼 아니다. 나는 괜찮죠 오히려. 저 깨끗합니다. 그게 아니라 김스볼을 당굴 아이고 이런. 네, 이 알겠습니다. 새끼 이거. 수장시켜야지. 네. 네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다 했고 이제 마무리 총평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PD 총평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감상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돌아왔구나 유승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요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돌아왔구나 유승환이가 아니라 진화했구나 유승환이 이상입니다. 초감독님? 가서 베테랑과 모가디슈를 흡수하고 완전체가 돼서 돌아와라. 네네. 초감독님.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네. 머리 밟히면서 모가디슈가 머리 밟히면서 내가 사랑했던 B급 감성을 지켜줘. 으아! 파워 폭발 이승환.
힘드네요. 파직파직. 이거 씨발. 근데 드래곤볼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죄송한데 네. 매주 똑같은 장면만 계속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제 너무 변화가 똑같- 필요하긴 해. 너무 똑같은 아, 드립만 그러면- 돌려 먹는 거 돌려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저기 상황이 지금 말씀드리고요. 8월 초니까는 네네. 8달 동안 저기 셀은 좀 봉인하죠. 봉인하고 저희가 네. 드래곤볼을 좀 정주행하고 왔어. 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방송에 좀 그래요.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그래야겠다. 생각입니다. 네네. 새로운 각자- 장면을 발굴합시다. 각자 드래곤볼 정주행하고 오시고요. 네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 듣기 위해서 드래곤볼 정주행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저 김숙불이 총평하겠습니다. 네. 저 뭐 영화 좀 괜찮은 영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 매번 영화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갈로 치고 영화표 때문에 더 밀 수 없는 영화. 시답잖은 말장난은. 아주 좋았네요. 드렁큰 타이거인 줄. 네.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 네네. 근데 나는 좀 지금 이 영화 자체가 비공식 작전하고 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공식 작전을 안 봤지만, 네. 안 봤지만은 세트라고 생각하는 게 비공식 작전을 받는 사람이 야 저기 밀수도 재밌다 그러는데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게 더 재밌는데 저게 더 재밌는데 했을 수 있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표 때문에 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물론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네, 근데 더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감독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개봉하는데 이제 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뭔가 지금 경쟁보다는 이렇게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시너지를 좀 시너지를 해서 더문 빼고요. 씨발. 네. 네. 더문 너는 나가 있어. 씨발 새끼야. 네. 분명히 저는 뭐 그 뭐지 그 뭐였죠 비공식 작전 네. 맞지만은 그냥 가볍게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두 개 다 볼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봤는데 여러분 네. 좀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김수불님께서 총평에 좀 시덥잖은 말장난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하겠습니다. K-페미니즘 밀 수 있어. 좋아. 내 친구다. 훨씬 낫다. 아유. 이어서 여긴 바비한테 가는 거야? 가는 건 좋은데 페미니즘은 놓고 가.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밀 수 있어. 네네. 아마 어디에 보면은 영화 밀수 이런데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뭐 명대사 아니면 뭐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제 상상력, 창의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네. 존나 너무 시덥잖아서 아무도 안 난 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구려서 그럴 수 있지. 너무 구린 드립이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밀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는 지금 나온 지는 몇 주 됐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화제죠. 네. 다음 주는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 2입니다. 굉장히 또 재밌고 또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죠? 그러니까요. 반응도 네.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신 분들. 아니 또 계속 1위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저도 뭐 다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좋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핸드폰 쓰던 시절 다시 한번 떠올려. 우리 방송에서 그거보다 좀 더 전이었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썼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 영화 밀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